친구들 안녕. 킹과 민가 아하쇼 시즌 2. 안녕하세요. 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훈훈한 남자 마스크의 희재고요. 즐거운 방학에 상큼상큼 귀여움을 몰고 온 저는 이한입니다. 킹과 민가 잘 모르는 게 있다면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많다면 이번 겨울 방학도 킹과 민가 아하쇼와 함께 추위와 지루함과 궁금함 모두 팍팍팍팍팍팍 날려보내볼까요? 킹과 민가 아하쇼 오늘의 주제 나와라. 일간 달콤 쌉쌀한 초콜릿의 매력.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초콜릿. 초콜릿은 카카오 나무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카카오 콩으로 만드는데요. 오늘은 달콤 쌉쌀한 맛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초콜릿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콜릿이 카카오 나무 열매로 만드는 거구나. 그러게 우리가 먹는 콩처럼 카카오도 열매 안에 카카오 콩이 들어있네. 카카오? 그럼 코코아는 뭐지? 그거 같은 거 아니야? 네? 카카오랑 코코아랑 같다고요? 같을걸? 어떻게 같아요? 카카오는 카카오고 코코아는 코코아죠. 아닌데 같을걸? 정말 헷갈리네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 들어가 볼까요? 카카오와 코코아는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죠. 카카오, 코코아.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X. 영어는 발음을 다르게 할 때도 많은데 톰이나 탐이나 같은 TOM이잖아. 카카오 코코아도 같다. O.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는 카카오 콩으로 만드는 거고 코코아는 코코넛. 그걸로 만드는 걸걸요? 에이, 코코아랑 코코넛이랑 맛이 완전 다른데? 코코넛을 가지고 잘하면 코코아 맛이 나겠죠. 암튼 카카오랑 코코아는 달라요. 아니네요. 이름만 다르지. 아니, 발음만 다르지. 같다. O. X. O. X. O. X. 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카카오와 코코아는 같을까, 다를까? 정답은 같다! 예! 같지? 왜 같지? 같지? 다른 거 아니에요? 카카오 나무는 코코아 나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끔 카카오와 코코스 야자의 열매인 코코넛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식물로 코코넛은 코코아와 상관이 없어요. 카카오 열매 속에 있는 카카오 콩을 바나나 나무 잎으로 싸서 발효를 시켜 말리고 볶은 다음 껍질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 열을 가해주면 걸쭉한 반죽이 되는데 이 반죽이 바로 초콜릿의 재료가 되는 카카오 메스예요. 이 카카오 메스를 꾹 눌러 압착하면 또 다른 초콜릿의 재료가 되는 하얀색의 지방 덩어리인 카카오 버터와 찌꺼기로 나뉘는데 이 찌꺼기를 곱게 갈아 가루를 낸 것이 바로 우리가 코코아라고 부르는 코코아 분말 또는 카카오 분말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이 코코아 분말을 탄 음료를 코코아라고 하고 특별히 뜨거운 음료는 핫초코라고도 불러요. 헐, 카카오랑 코코아랑 같은 말이었네. 거봐, 카카오, 코코아 발음만 다르다니까. 근데 나는 핫초코랑 코코아랑 같은 건지 처음 알았어. 코코아랑 초콜릿이 같은 카카오 콩에서 나온 형제니까 그런가 봐요. 네, 코코아와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콩. 카카오콩의 원산지는 지금의 멕시코인 아즈테카 제국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9년.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시끄러.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어머, 저 사람 왜 잡혀가는 거예요? 가짜 카카오콩을 만들었대요. 가짜 카카오 콩이요? 이 사람의 죄목은 무엇이고 왜 가짜 카카오콩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의 죄목은 바로 화폐 위조죄! 당시에는 카카오콩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토끼 한 마리 주시오. 얼마요? 카카오콩 10개요. 좀 깎아줘요. 화폐로 쓰기 위해 가짜 카카오콩을 만들었던 거죠. 당시 아즈테카의 왕이었던 몬테수마 황제가 카카오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와,
무려 4만 자루. 개수로 치면 9억 6천알 정도의 카카오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주 맛있군. 또 카카오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나 귀족들만 카카오콩으로 음료를 만들어 마셨고, 이것이 최초의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누구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은 화폐로 쓰이기도 했고, 왕이나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기도 했답니다. 우와, 카카오콩이 화폐. 그러니까 돈으로 쓰였다니 진짜 신기하다. 나는 처음에 초콜릿을 음료로 만들어 마신 게 더 신기해. 마시는 초콜릿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거든. 저도요. 초콜릿은 원래부터 딱딱하게 나온 줄 알았는데. 아, 어쩐지 카카오콩으로 만들어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이 좋은 초콜릿이라고 했구나. 에이, 저는 카카오 함량 높은 건 써서 맛이 없던데 그런 게 뭐가 좋아요? 에휴, 이연이 완전 초딩 입맛이네. 제가 초딩 입맛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카카오 함량 높은 거는 써서 맛이 없거든요. 초콜릿의 진정한 맛을 느끼려면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초콜릿 마니아.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긴가민가 주제 들어갑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더 좋은 초콜릿이다? 당연히 카카오가 많이 들어간 초콜릿이 진짜, 그러니까 좋은 초콜릿이 맞다. 에이, 오빠, 카카오 많이 들어간 건 맛이 없죠. 일단 초콜릿은 입에 넣었을 때 사르르 녹아야 제맛이죠. 아니다. 달아서 그런 게 맛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초콜릿의 매력이 뭐야? 달콤 쌉싸람. 그러니까 달콤한 건 사탕도 있고 얼마나 많아. 그런데 초콜릿은 쌉쌀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카카오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도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아야 진짜 맛있는 좋은 초콜릿이죠. 원래 품질이 좋은 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야지. 초콜릿의 재료가 뭐야? 카카오콩이요. 그러니까 카카오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초콜릿이 맞지. 전 아니에요. 일단 입에 넣었을 때 사르르 녹으면서 달콤한 초콜릿이 제일 좋아요. 에휴, 초콜릿 살 때 못 봤어? 카카오 함량을 왜 초콜릿 제일 앞에 두고 광고를 할까? 그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초콜릿의 생명은 카카오. 카카오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초콜릿이 맞다. 저는 그래도 그건 그런 초콜릿을 팔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카카오가 많이 들어갔다고 좋은 초콜릿이 아니다. 맞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우, 맞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우, 맞아. 아니다. 자자, 그만들 싸우시고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답을 알아볼까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더 좋은 초콜릿이 아니다. 아니, 왜요? 아니,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 같은 카카오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 설탕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분유가 들어가면 밀크 초콜릿, 분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초콜릿을 다크 초콜릿이라고 해요. 이렇게 초콜릿은 섞어 만든 재료의 양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설탕이나 우유 같은 다른 성분이 많을수록 카카오의 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카카오 성분이 많이 들어간 다크 초콜릿이 좋은 초콜릿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무조건 카카오 성분 함량만을 높이기 위해 잘 볶지않은 카카오콩이나 덜 익어서 신맛이 나는 카카오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카카오 메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코코아 프리퍼레이션이라는 성분도 카카오 함량에 포함시키기 때문인데요. 결국 초콜릿의 맛을 결정하는 건 카카오의 함량보다는 카카오콩의 품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 함량보다 더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카카오 버터의 함량이에요. 카카오 버터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기름인데요. 녹는 점이 사람의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초콜릿을 입에 넣을 때 사르르 녹는 이유가 바로 카카오 버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가 적게 들어간 초콜릿은 초콜릿의 특징인 부드러운 맛이 적답니다. 헐, 카카오 함량이 높다고 다 좋은 초콜릿이 아니구나. 거 봐요. 달고 사르르 녹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저는 초콜릿이 입에 닿으면 사르르 녹는 이유가 카카오 버터 때문인지 처음 알았어요. 나도. 초콜릿이 입에 닿으면 사르르 녹는 게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더니 카카오 버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였어요. 근데 카카오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게요.
아, 그건 성분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분 표시요? 우리나라는 초콜릿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두 표기가 되어 있어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답니다. 잘 보면 카카오 버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모든 초콜릿에는 카카오 버터가 꼭 들어가야 하지만 카카오 버터는 비싸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 잘 녹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에 팜유나 야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섞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물성 기름이 바로 식물성 유지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물성 기름을 쓰게 되면 초콜릿 특유의 부드러운 맛이 적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 외에 다른 식물성 기름이 섞인 초콜릿은 초콜릿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아, 초콜릿 성분 표시를 보면 카카오 버터 말고 다른 게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알 수 있구나. 앞으로 초콜릿을 살 땐 성분 표시를 꼭 봐야겠다. 저도요. 아, 근데 초콜릿 얘기하니까 입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 먹고 싶다. 맞다. 나 이거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다 상했잖아요, 이거. 아, 이게 뭐가 상해? 안 상했어. 이거 냉동실에 넣어둔 거거든? 냉동실에 넣어도 상해요. 여기 겉이 하얗게 됐잖아요. 아, 하얗게 됐어도 먹어도 돼. 그리고 이거 냉동실에 넣은 지 며칠 안 됐어. 먹어볼까? 안 된다니까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고민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긴가민가 주제 들어가 볼까요? 겉이 하얗게 된 초콜릿은 먹어도 될까? 당연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는 건 상한 증거라니까요. X! 냉동실에 넣었는데 왜 상하냐고. 냉동실에 넣어도 상해요. 초콜릿은 원래 반질반질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됐잖아요. 하얀 게 왜 상한 거냐니까? 그러면 곶감도 겉에 하얀 거 묻어있고 포도에도 하얀 거 묻어있는데 그럼 그것들도 막 다 상한 거겠네? 그거랑 초콜릿은 다르죠. 곶감이랑 포도는 원래부터 하얀 게 묻어있었고 초콜릿은 처음에 하얀 게 없었잖아요. 헉! 맞다! 이거 곰팡이다! 아, 무슨 곰팡이가 이렇게 하얗게 골고루 피어. 그리고 나 전에도 이런 초콜릿 먹어봤는데 배탈도 안 나고 안 죽었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이거 먹으면 배탈 나고 큰일 난다니까요? 아우, 진짜 괜찮다니까. 먹어도 된다니까. 진짜.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아, 진짜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발 된다니까, 진짜. 안 돼요! 돼. 안 돼요! 자, 과연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겉이 하얗게 된 초콜릿은 먹어도 된다! 거봐. 맞잖아. 이상하다. 안 상했는데 왜 하얗게 변했지? 초콜릿의 겉이 하얗게 된 건 초콜릿이 상했기 때문이 아니고 초콜릿을 잘못 보관했기 때문이에요. 초콜릿을 너무 더운 곳이나 급속하게 차가운 곳에 두게 되면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가 표면으로 올라와 하얀 결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냉장고와 같이 수분이 많은 곳에 보관하게 되면 초콜릿 속에 있던 설탕이 수분에 녹으면서 초콜릿 표면으로 올라와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겉이 하얗게 된 초콜릿은 온도와 수분 때문에 초콜릿 속에 있던 성분들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맛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헐,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근데 맛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초콜릿은 보관을 잘해야겠다. 맞아. 근데 커다란 초콜릿은 항상 남는데 어떻게 해야 보관을 잘하는 걸까요? 남은 초콜릿 맛있게 먹기 위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높은 온도만큼 빛도 초콜릿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초콜릿의 포장지는 열이 안으로 잘 전달되지 않고 빛을 차단하는 얇은 알루미늄 박으로 포장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종이로 잘 싸두고 비닐로 다시 한번 싸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닐로 싸는 것은 초콜릿이 주변의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잘 포장을 했으면 급속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냉동고보다는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보관만 잘하면 남긴 초콜릿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아하! 이제 초콜릿을 먹다가 남아도 걱정 끝! 맛은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넌 하얗게 된 초콜릿은 안 먹는다 그랬지? 제가 언제요? 같이 먹어요. 싫어. 아, 왜요? 나만 먹을 거야. 싫어. 진짜. 싫어. 나만 먹을 거야. 그런 게 있었어? 아하 TV. 작은 풍선 4개 정도를 불어두고 초콜릿이나 초콜릿칩을 그릇에 담고 그릇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녹여주세요. 쟁반에 알루미늄 포일을 바닥에 깔고 숟가락으로 바닥에 초콜릿을 동그랗게 펴고 초콜릿을 묻힌 풍선을 초콜릿 위에 올려주세요. 풍선을 터뜨리고 조각을 떼어내면 짜잔! 초콜릿 그릇이 되었어요. 자, 맛있게 먹어볼까요? 우와, 맛있겠다. 자, 오늘은 달콤 쌉쌀한 초콜릿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 새로운 것도 많이 알고 궁금한 것도 많이 풀렸어요. 오,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와, 친구들도 궁금한 게 많이 풀렸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이번 겨울방학도 긴가 윙가 아하쇼 와 함께 방학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해요. 쭉!